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부산의 비 피해 대책을 점검해 봅니다. 오늘은 먼저 지하차도 침수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는 7월이면 부산에서 처음으로 수영구 밀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온 지 1년이 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현장을 다시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서구보건소의 소장 자리가 2달 넘게 비어 있어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강서구에 다람쥐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노선보다 배차 시간을 줄였고 버스가 가지 않던 마을까지 운행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장마는 평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비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비 피해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하차도 침수 방지책을 짚어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폭우 때 부산 초량의 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8월엔 동래구의 우장춘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폭우 때마다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예견된 재난입니다. 이후 지자체는 비 피해 예방책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이 진입 차단기입니다. 부산의 34개 지하차도 중 평면 지하차도 2곳을 빼고 전부 설치됐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엔 진입 차단기도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이에 비상대피 시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설치된 곳이 지난 2014년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우장춘로 지하차도입니다. 터널에 물이 차오를 경우 이 핸드레일을 잡고 터널을 빠져나와서 지상으로 연결된 이 사다리를 짚고 다시 올라가 대피하면 됩니다. 터널 중심부엔 인명구조함도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상대피로가 설치된 곳은 남구의 대남과 문현 지하차도 등 3곳뿐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오는 2026년까지 부산의 전 지하차도에 비상대피로를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으론 내성과 안락, 구서지하차도 등 3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차도가 시 지자체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모든 우리 34개 지하철에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고시를 통해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을 마련하고 조명이나 대피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오는 7월이면 부산에서 처음으로 수영구 밀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온 지 1년이 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일지 현장을 다시 취재했습니다. 먼저 밀락수변공원 일대 상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김윤정 기자입니다. 1년 전 부산 수영구 밀락수변공원. 광안리 바다를 배경으로 그늘막 아래 마련된 계단 층층이 방문객들로 빼곡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위가 시작됐지만 밀락수변공원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밀락수변공원 인근 편의점 등 상점마다 젊은이들로 끊이지 않았던 과거 모습과 달리 지금은 그 상가 건물에 임대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후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밀락수변공원 인근 1층 회센터. 문을 닫은 가게가 늘었고 상인들도 하나둘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침 우리가 9시에 출근해갖고 밤 12시 가면서 마술을 못 나갈 정도라 굴을 살려야 되는데 굴을 죽이는 구청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 닫고 있는 집 천지고 폐사가 돼가고 밤 7시 되면 그 사람 그림자도 못 봐. 다 가고 없어 아무도. 그러면
장사 마치 걸어갈래도 무서워서 못 걸어가는 이 거리가 돼버렸어요.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다 보니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일대 상인들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금주 조치 이후 극심한 영업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루에 1, 2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간격이 커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도 인건비도 안 나올 뿐더러 물건값도 못 맞추고 있는 상태고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가지고 3년 고생했지. 1년 동안 술 못 먹는다고 했지. 지금 매출 같은 그런 거 없다. 매출이 어디 있노? 죽이기는 주고 나가지. 아이고 밥 먹기도 힘들다. 관할 지자체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다양한 상설 문화 공연을 개최하며 방문객 끌기에 나섰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걸 빨리 풀어주든지 아니면 그런 행사를 하지 말든지 그 사람들 와서 보고 먹거리를 먹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차 댈 데가 없어. 손님을 다 도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손님이 없어. 밤 되면 손님이 없어. 낮에 어때 안 팔면 손님이 없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손님이. 강할리 바닷가는 술을 먹게 하고 왜 여기는 술을 못 먹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두고 아직도 찬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상인들은 아직도 음주가 가능한 시간대나 기간을 정하는 등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서구 보건소장 자리가 2달 넘게 비어 있는데요. 지역 공공의료 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보건소장의 부재로 지역 공공의료 체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의료 특구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 서구. 하지만 보건소장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지난 4월 보건소장 임기가 끝난 뒤 2달이 넘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 중심에 서서 모든 역할을 해야 될 보건소장을 공백으로 둔다는 것은 구청이 수수방관하는 거고 저는 구청장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채용되는 보건소장 자리. 지난 2달 동안 채용 공고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건소장을 임용하기까지 약 2달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올 8월까지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등 이 대학병원 3곳이 위치한 곳. 구는 채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 의료보건 행정에 대해서 역량이 있는 분을 좀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2월 달부터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 자체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 보건소장이 공석인 지자체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서구뿐. 공공의료 공백과 의료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공석 중인 보건소장 채용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강서구는 각종 개발과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계속해서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교통 소외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는 다람쥐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지사동에 새로운 버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인구의 마을버스 배차 시간은 1시간가량. 불편한 대중교통에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시내버스가 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사는 거의 혜택이 없었거든요. 이제 산단을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아침 시간대는 이제 예를 들어 지사나 이런 데 하단에서 가실 때는 꽉꽉 차서 갑니다. 기존 노선 자체가. 이곳에 강서구 다람쥐 버스가 10일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강서구 소외 지역을 다니게 되는 다람쥐 버스는 모두 4개 노선입니다. 가덕도 생교에서 정거마을을 지나 장항마을을 오가는 강서 1-1번. 놀차도에 하루 2번 오던 버스가 11번으로 늘었습니다. 강서 6-1번은 강서구 남과 북을 잇는 첫 노선입니다. 부산 김해경전철 불암역에서 신우동까지 이어집니다. 강서 7-1번은 지사마을에서 경마공원과 대사역을 지나 강서구청까지,
강서 12-1번은 지사마을과 하단을 왕복합니다. 대부분이 기존 50분에서 1시간이던 배차 시간이 30-40분으로 줄었고 버스가 가지 않던 구석구석을 정차합니다. 정류장이 거의 한 5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태까지 다른 노선이 가지 않는 노선에 이 차가 투입이 되고 또 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대중교통 개편 용역을 통해 이번 4개 노선을 신설했고 부산시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21인승 버스 10대, 기사 24명을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서구는 다음 달 마을버스 종합 개편을 추진해 기존 마을버스 노선의 효율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적십자 부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부산 지역 재난 경험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기장군 부산 치유의 숲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산림 속 스트레칭과 오감 걷기 등을 통해 재난 경험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구성됐습니다. 센터는 매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10일 동구와 해운대, 사하구에 있는 보훈회관에선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60여 명이 의료버스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건강기초 상담과 검진 등을 받았고 시는 찾아가는 의료버스를 정기 운행키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열풍을 일으키며 연제구 토곡공원을 비롯한 부산 전역에 황토길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기를 반영한 행정이지만 기존 산책로에 비해 관리가 어렵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연산동 토곡공원에 조성된 맨발 황토길입니다. 마사토가 있던 자리에 180m 길이의 황토가 들어섰고 세족장과 신발장 등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 먼 곳에 있어서 하기가 어려웠는데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자주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오늘 처음 와봤는데 공기도 좋고 새소리, 바람 너무 좋네요. 그냥 좋다 하니까 오는 긴데 해보니까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다니고.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 강서구 등 부산의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산책로에 비해 안전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기에 유실되는 황토를 보충해야 하고 관리 인력도 상시 배치되는데 일반 산책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비 올 때는 이제 비가 폭우가 오고 나면 다 덮습니다. 계속 이제 점토질이 이제 유지되도록 지금 좀 있으면 파가지고 또 물러줘가지고 점성이 이제 계속 점토 나가는 안 그러면 그대로 날아버리면 여기 있으면 말라버리니까 아무리 한도 마당이 유지 관리가 안 돼요. 여기다 맨발 걷기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탓에 반짝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황토길. 무비판적인 정책 추진으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꼼꼼한 사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계류 중인 요트 500여 척이 당장 내쫓길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했었는데요. 요트 대여와 요트 수리업주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요트 일괄 철거에 항의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부산시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은 요트 50여 척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경적을 울리며 수용만 요트 경기장을 출발한 요트는 해운대 앞바다까지 줄지어 항해합니다. 마리나 선박 대여와 요트 정비, 선주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용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련 업체들과 협의 없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요트 퇴거 명령에 반발하며 집단 해상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이날 요트 해상 시위는 광안리 앞바다와 동백섬,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를 가로지르며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요트 경기장 재개발, 시민의 품으로 해상 관광 산업을 부산시가 앞장서서 말살하고 있다란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또 한순간에 쫓겨날 처지라며 부산시의 수용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방식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육상에 이어 해상 시위까지 벌인 이후에야 요트 경기장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 1차 만남을 가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부산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얼마 전 부산시청사 주차 문제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시는 민원인이 이용하기조차 힘든 주차장에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이유로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청 앞 민원인 주차장입니다. 시는 지난해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설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주차된 차량을 보니 국가유공자 표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일반 차량에 주차할 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임산부 영유아 우선 주차구역 등 가족 배려 주차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는 유공자들조차 이 주차구역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제 설명도 없고 나도 들은 게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뭐 공문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려온 게 없습니까? 없었어요. 시는 지난해 10월 시청사를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 등 30면 이상 주차장에 최소 한 곳 이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치 예정인 주차면은 97면.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 구역처럼 이렇게 법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다 보니 그리고 다 그 청사나 이런 부분들의 여건이나 환경이 또 조금 다르고 정비 기간이 있어서 지금 한 일단 90여 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대형마트도 동참하기로 해 민간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부산시의 적극 행정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 오염 하천 중 하나였던 사상공단의 학장천이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야간 경관 조명인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다리 위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상구 학장천입니다. 그동안 사상공단의 대표 오염하천 중 하나였지만 수년 동안 수질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길이 오래 잘 되긴 옆에 이제 풀이 이래 자라서 있기네. 옛날에 우리 시골 그 정치도 나고 그래도 물에 고기도 있네. 그렇게 들어가가 잡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180도 달라진 학장천. 화려한 조형물이 불을 밝힙니다. 벽면을 따라 나비가 날아가고 고래도 천천히 헤엄을 칩니다. 빛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로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밤에 보니까 빔이 이제 밤에 보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한 약간 꽃 흩날리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보는 것도 약간 재밌어요. 사상구는 최근 주학교 일원 사상천 내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노후된 하천 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해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 경관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확장천이 이제 나중에 저 음궁 삼거리까지 완전히 연결해서 여기서부터 쭉 가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될 것 같고요. 한편 야간 경관 조명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10분간 운영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산단관리기관과 발전기관 등 8개 기관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민자로 7천억 원이 투입돼 미음 국제물류산업단지 내 기업 700개사의 지붕 등 유후 공간에 38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는 연간 22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1,300억 원의 발전 수익이 예상되고 참여 기업은 발전량에 따른 임대 수익을 받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김해공항 진입로 담장에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김해공항은 교내 공모를 통해 동백꽃과 광안대교, 용두산타워 등 부산 대표 상징물이 비행기 창에 담겨 있는 디자인을 선정했고 예고 학생들이 직접 시안 디자인과 스케치, 페인트 채색 등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항은 지난 3월 진입로 입구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는 국내선 격리대합실 내부 개선 사업과 실내 정원 조성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후반기 문체위원으로 활동한 전 의원은 이번 문체위원장 선출 소감으로 문화를 통해 국민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그리고 그 문화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91명 중 189표를 얻었습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